보통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요즘 받는 만큼만 일해야지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고 싶은 만큼 일을 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돈을 잘 굴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만 많이 머릿속에 있는데, 사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티끌을 투자해봤자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시기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동의 가치가 있을 때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같은 걸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내가 노동의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한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고,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돈을 버는 일을 만드는 게 훨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쉬운 길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또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부자가 되고 나니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과연 진실일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에 사과 한 박스를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제주도로 배달을 해달래요. 공항에만 딱 내려서 주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은 30만 원을 주겠대요. 자,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만약에 100억 정도가 있는 부자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굳이 그런 고생을 왜 해, 내가? 그런 하찮은 일에 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를 받는 근로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똑같은 30만 원 일당을 벌 수 있는 일인데 100억 부자가 생각하는 이 일과 그리고 일당 1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생각하는 일,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곧 시간에 대한 생각하고 비슷해요. 제가 좀 여유로워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예전에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데 이때까지 살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데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돈이 더 중요하죠. 시간은 남아 돌아요. 그런데 돈은 항상 부족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최소한 돈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시간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돈이 시간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예전에 돈이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9시에 출근을 딱 하면은 빨리 6시가 돼서 퇴근하고 싶다. 남의 일을 하는데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남의 일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내 일을 하고 그 일을 남한테 시킬 수 있어야지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남의 일이라고 해서 대충 하게 되면 실력 향상도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남의 일을 하면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과정,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보통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요즘 받는 만큼만 일해야지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고 싶은 만큼 일을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본에 대한 얘기,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돈을 잘 굴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만 많이 머릿속에 있는데, 사실은 노동력이 더 중요한 때, 노동력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때는 노동력이 오히려 자본력보다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티끌을 투자해봤자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 초년생들은 당연히 벌어놓은 돈도 없고 자산도 적기 때문에 이 돈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얻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시기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있을 때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같은 건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제가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은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내가 노동의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한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고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돈을 버는 일을 만드는 게 훨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이고 쉬운 길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받는 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받고 싶은 만큼 젊었을 때는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법인을 3개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걸 사람들이 쓰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걸 갑자기 이 일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제가 남의 일을 할 때 얻었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제 일을 하게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남의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월급을 받고 일할 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1200만 다운로드를 일으켰어요. 엄청난 대박이죠. 하지만 제가 그 성과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은 매우 작았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냥 월급이 다였어요. 이 회사는 성장하고 좋았겠지만 저는 그게 남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 제가 그때 그 일을 추진하면서 받는 만큼만 일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일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경험이 쌓였을까요? 그걸 잘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실력이 쌓였을까요? 쌓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제가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얻은 것은 회사가 가져가 버렸지만 저는 그 일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스킬과 경험과 노하우가 생겼단 말이죠. 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제가 제 일을 하게 됐을 때 활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일에 그 경험과 기술과 노력을 기울였더니 제 회사가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잘해봤자 회사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면 분명히 다음에 더 성장한 이후에는 그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 일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일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돈에 속박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경제적 자유를 찾고 부자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약간 그 생각은 좀 달라진 게, 일하고 싶을 때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택시 타거나 이러면은 심심해서 나왔어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노는데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찾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재미없지 않을까? 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달성을 해보니 너무나도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에는 2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에요. 매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생겨야겠죠. 두 번째는 자산의 증식이에요. 100억 부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자산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쓸 돈도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야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동산 투자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가 매우 성공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한강에 500m 이내 거리에 있는 건물과 아파트 몇 개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투자한 그것들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저는 부자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갖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동산들은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자산가로 보기는 하지만 제 자산이 이 정도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요. 아파트도 이 정도 있어요. 라고 하면
부자네요. 돈이 많네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팔아야 돈이 되거든요. 그냥 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치가 올라가서 기분만 좋을 뿐이지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었어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전세를 주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랬던 부동산들을 월세 임대 수익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산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달러 투자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으로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하잖아요. 그건 현금이에요.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에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주가가 5만 원일 때 사서 10만 원일 때 팔아야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계속 투자를 하잖아요. 물론 배당금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한 번 아니면은 분기에 뭐 한 번씩 이렇게 배당금이 나오긴 하지만 매월 쓸 수 있는 자금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 증식은 될지라도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오늘 판 것들은 탄에 현금이 돼요. 그리고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수익이 월 300만 원이 되면, 그러니까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는 300만 원이 되면 나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거라고 할 수 있고 회사를 그만둬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산은 제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주식 투자, 달러 투자 여기에서 현금 흐름이 일어나면서 내가 일하고 싶지 않을 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산 증식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목표도 물론 세울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저의 투자 원칙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노동력으로 번 돈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돈을 제가 어떻게 가치 있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